여러분 안녕하세요. 식품위생 및 법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교과목은 위생적으로 안전한 식품을 제조하고 관리하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수업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은 우리에게 영양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 음식물을 통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임금을 해치기 위해서 그 음식에다가 독을 섞는 경우가 많았었죠. 그래서 이거는 일부러 사람이 그 음식물에 독을 섞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독극물을 섞지 않아도 우리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미생물에 의해서 어떤 독성 물질이 만들어져서 우리 목숨을 해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화학 물질에 의해서도 식중독을 일으킬 수가 있죠.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떤 화학 물질이 그 식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화학 물질에 의해서도 우리가 실명이 되기도 하고 또는 호흡곤란이 오기도 하면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경우도 발생되기도 합니다. 또한 아까 임금님을 해치기 위해서 어떤 식품 독성 물질을 넣는 것처럼 그건 아니지만 식품에 보다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아니 보다 더 향기로운 향을 내기 위해서 또는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물질을 더 넣게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식품 첨가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부제라는 거, 식품이 썩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도 식품 첨가물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늘 먹는 그 환타라고 하나요? 보면은 그 오렌지 색깔의 색깔이 나는데 이것은 이제 색소를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거기에 감미료로서 단맛을 내기 위해서 솔비톨이나 자일리톨 이런 것들을 넣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도 넣게 되고요. 또 두부를 만들 때 있어서 두부의 모양을 좋게 하기 위해서 소포제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넣는 거를 더한다 해서 더할 첨자를 써서 첨가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첨가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상태에 없던 거를 넣던지 아니면은 조리 과정 중에 훼손되는 거를 넣던지 하는 인위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몸에 해로운 그 화학 물질들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사람에게 독성을 갖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사용량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품 첨가물 공전에 의해서 그 어떤 식품을 제조하고 가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 또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생산 공장에서 만들어낸 거 또는 거기서 식품업체에서 일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일에 종사하면서 만들어낸 거 우리가 이거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불량식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불량식품 사 먹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왜 그게 불량식품인지 그냥 몸에 해롭다라고만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식품들을 우리가 불량식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품을 제조하고 가공하는 데 있어서는 법적인 제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왜요? 식품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목숨을 해칠 수도 있는 그런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으로서 안전한 식품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제를 해놓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일은 식당업, 우리 하는 일들은 법적인 제재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생적으로 그 안전한 식품을 만들도록 하는 기준은 많은데 가공식품보다는 조금 법적인 그런 그
그 규제가 좀 덜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외식업을 하는 사람들도 역시 안전한 식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식중독 사고가 발생되거나 전염병이 옮겨지거나 했을 때는 그 음식을 만든 업주가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혹시 잘못 만들어진 식품으로 인해서 손님이 식중독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 책임에 관해서 그 업주가 지기 때문에 항상 그 식품이 안전하게 잘 만들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이전에 우리는 또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안전한 식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식당은 영업을 할 수가 없겠죠. 누구도 독곡물을 돈 주고 사 먹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위생은 가장 식품을 다루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위생을 잘 지켜야지만 우리가 또 건강하고 질 좋은 식품을 만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마트에 가면 햇셉이라고 하는 인증 마크를 붙여줍니다. HACCP라고 하는 것을 해주는데요.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식품을 가공하는 공장에서 식품 안전에 위험성이 있는 아주 그 원인이 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안전한 식품을 만들어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햇셉은 대부분 시설 기준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은 시설에서 만들어냈을 때 식중독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시설 기준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품목마다 그 기준대로 설비를 갖춘 그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햇셉 인증 마크를 붙여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햇셉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햇셉 인증 센터도 있고요. 햇셉을 잘 적용하고 있는지 또 지도하고 점검하고 하는 전문 영역의 직업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위생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식품위생, 환경위생, 그 다음에 그 동물, 절족동물이라고 얘기하죠. 바퀴벌레라든가 모기, 파리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위생적으로 생활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한 그런 위생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장관 하에 치러지는 시험이 되겠고요. 1년에 한 번 시행됩니다. 영양사 시험이 시행될 때 대부분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위생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공무원, 위생직 공무원, 쉽게 말하면은 학교 급식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그런 교육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 공무원으로서 우리가 그 외식업이라든가 식품 제조 가공 업체들이 어떻게 위생적으로 식품을 생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맡을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햇셉을 인증해 주는 기관에서 일할 수도 있고요. 또는 영양사가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어서 그 식품을 대량 조리하는 데 있어서 위생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조리사가 이렇게 위생사 자격증을 땀으로 인해서 조리를 보다 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위생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도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교과목에서 배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 식품위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리사 자격증을 딸 때 기능사라든가 기사 자격증을 딸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교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사나 기사 자격증을 그 시험을 볼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식품위생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보면 어렵지는 않은데 좀 외워야 될 것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시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계시면 외우는 거는 몇 개만 외우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무리 없이 이 수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2시간짜리 그 이론 수업이 있고 1시간짜리 수업이 있는데요. 이 2시간짜리는 그렇게 식품위생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1시간짜리 수업에서는 식중독 사고 발생 원인 또 신뢰를 들어가면서 어떻게 식중독을 예방하고 또 그 원인 식품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현장에서 알아보는 수업 내용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중간고사와 학기말고사로 이루어지도록 할 거고요. 모두 이론 시험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수업 시간에 제가 어떤 그 내용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내용을 드리면 그 문제를 푸른 거를 모아서 학기말에 다 제출해 주시면 레포트로 대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잘 활용하시고 거기에 답을 달아서 자료를 잘 모아 놓으시고 저에게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 때 그 내용 끝에 문제를 내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본인이 수업을 듣고 답을 달아보시기 바라고요. 시험을 볼 때는 이 문제에서 출제를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참고 자료를 제가 카톡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공부를 해보시도록 할게요. 목요일 날 수업 있죠? 제가 목요일 날 수업을 할 내용을 미리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